안녕하세요. 리소매드입니다. 9월 6일에 시행된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 총평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킬러 유형 배제와 EBS 연계와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가 오갔던 이번 시험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일단 첫 번째,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지문을 해석했을 땐 어느 정도 다 해석이 되었는데 답을 틀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해석만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다시 말해 국어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단지 해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해에 대한 이해력과 논리력이 필요한 지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킬러 유형의 배제로 인하여 문제가 쉬워졌냐? 그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다양한 지문의 난도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빈칸 지문은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으나 함의, 제목, 삽입, 순서 등의 다양한 유형에서 답을 도출해내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이는 버리는 문제의 유형을 만들기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이번 시험에서 절실히 느끼셨겠지만 독해력과 논리력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문 자체가 쉬웠으나 선택지에서 걸려 넘어진 경우도 독해력과 논리력이 부족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양의 문제를 닥치는 대로 푸는 것보단 틀린 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지문의 근거는 무엇인지, 내가 왜 틀렸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는 요령으로, 스킬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우린 이제 제대로 된 학습을 해야 할 때죠. 자, 그럼 9월 모의고사 지문 해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문제는 21번, 24번, 그리고 37번과 39번입니다. 먼저 21번 함의 파악입니다. 일단 해당 본문을 정리해 보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금도금에 관하여 정의를 내려주는 부분이죠. 재능을 입증하는 것 이외에 실질적 명분이 없는 것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금도금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네요. 위에서 금도금의 정의를 내린 것을 바탕으로 금도금은 전문가들이 본인의 재능을 시험해보고 풍부하게 하는 기회로 여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단을 여기서부터 끝까지 나눠 정리해보면 이로 인해 금도금에 참여하는 것은 전문가들에게 더 많고 뛰어난 양질의 연구를 성취하는데 만족스러운 거지 고객들의 요구에 대한 가치는 더하지 않고 동시에 가치 있는 자원을 제거하는 특징을 가진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마지막 밑줄 문장을 해석해보면 최고는 조음의 적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 문장에 대한 함의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함의 파악은 밑줄 친 문장의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변 문장에서 해당 함의의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요. 최고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살펴보면 바로 윗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만족하는 조금 더 양질의 연구를 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되는 것, 이것이 최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조음의 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 고객의 요청에 가치를 두지 않고 동시에 귀중한 자원을 제거하는 이 문장을 조음의 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 스스로를 증명하기만 하는 업무의 질을 올리는 것.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양질의 연구, 그리고 본인의 재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금도금이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왜 바람직하지 않냐? 고객의 요청에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 동시에 귀중한 자원 제거하니까. 그래서 2번의 답으로 선택해 주셔야 했습니다. 전문가에게 본인의 재능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금도금이지만 이것에 대한 유혹이 오히려 들어야 하는 고객의 요구도 필요할 가치가 있는 자원도 저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문이었어요.
자, 다음은 24번 대의 파악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도입문처럼 생각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보시면 웹 이전의 신문기록 보관소는 전문 연구자들과 저널리즘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주된 영역이었지만 웹 이후의 신문기록 보관소는 일반적 접근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 지문에서 쭉 설명할 내용은 웹 이전의 아카이브일까요? 웹 이후의 아카이브일까요? 바로 후자에 해당되겠죠. 대의 파악은 무엇보다 주인공과 속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읽고 이 글은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주인공을 도출해내기 쉬울 겁니다. 자, 그럼 주인공 파악을 위해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이 기록 보관소의 일반적 접근성이 저널리즘의 유통기한을 크게 확장시켰고 동시에 현재의 이야기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과거의 이야기를 주기적으로 인용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주인공과 속성이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주된 이야기는 바로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웹 이후의 저널리즘은 접근성이 증가하였고 거기에 유통기한이 더 길어졌으며 이전의 기삿거리들이 현재 이야기의 맥락을 제공해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내려가서 해당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선택지가 있을지 해석해보면 웹 기반의 저널리즘, 더 길게 지속하고 맥락적으로 더 넓어진 바로 1번이 답이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뒤의 문장을 더 읽어보지 않고 선택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신다면 마지막 문장으로 가서 해당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뉴스에 떠오르는 특징들 중 하나는 이는 쉽게 접근 가능한 온라인 기록 보관소의 깊이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되는데 수명이 짧고 연결되지 않는 미디어 구경거리라기보다 오히려 더 큰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이슈에 대한 분명한 결과로서 새로운 이야기를 이해할 가능성인 것처럼 보인다. 자, 이게 특징인데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온라인 뉴스에 떠오르는 특징은 수명이 오히려 길고 다 연결되어 있어 해당 이슈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가능해질 것 같다라는 게 특징이 되는 거죠.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1번으로 답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7번 글의 순서입니다. 글의 흐름과 관련한 문제에서 중요한 건 바로 지시사, 대명사, 그리고 접속사와 같은 기능어입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앞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지칭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어들을 유의 깊게 살펴보며 해당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주어진 문장은 제대로 해석해야겠죠. 식물들은 영양분이 제한되었을 때 미세하게 조정된 적응 반응을 보여준다. 정원사가 노란 잎을 부족한 영양분과 비료의 필요의 신호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럼 이 문장들부터 다시 내용을 이해해보면 노란 잎은 영양분이 제한되었을 때 식물이 적응 반응을 조정한 결과로 보여지는 것이겠죠. 자, 이 주어진 문장을 잇는 키워드가 어디에 있냐? 바로 C에서 보입니다. A caretaker로 paraphrasing이 된 거 보이죠? 다시 해석을 해보면 그러나 만약 식물이 보충의 미네랄을 제공해줄 돌보는 사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식물은 본인의 뿌리를 증식시키거나 자라게 할 수 있고 뿌리의 털을 조금 더 먼 땅의 지대로 사냥하도록 발달시킬 수 있다 입니다. 그러니 돌보는 사람, 즉 정원사가 없다면 영양분 부족의 신호를 인지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고 이에 따라 식물이 스스로 제 살 길을 찾는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이어지는 문장을 찾았으니 이 C 문단을 끝까지 해석해보면
식물이 제 살 길을 찾는 게 이런 능력만이 아니다 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식물은 또한 영양분과 자원 가용성에 대하여 시간 또는 공간의 변형의 역사를 대응하기 위해 그들의 기억을 사용할 수도 있다 라는 문장으로 설명이 되죠. 근데 이 문장을 받는 내용이 바로 여기 B에 보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이 분야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문장을 좀 더 해석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연구는 식물들이 끊임없이 공간과 시간 두 관점에서 환경 내의 식물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로 이 시공간의 관점에서의 분야가 C에 있는 시간 또는 공간의 변형에 대한 역사를 받는 키워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B 다음 A를 연결시켜주는 키워드는 뭐냐? In contrast입니다. 반면의 의미를 가진 접속 부사인데요. 그래서 살펴보면 B 지문에서는 과거에 변수가 있는 영양분 가용성을 경험한 식물이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보여준다 라고 나와 있고, A 지문은 정확히 반대의 경험, 영양분의 풍요로움의 역사를 가진 식물은 위험을 회피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모습을 보인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 시험장에서 주어진 문장 다음에 C를 찾지 못했거나 또는 C 다음 어떤 문장이 와야 할지 해석이 안 되었던 학생이라면 먼저 B 다음 A의 순서를 잡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충분히 답을 도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던 유형입니다. 마지막 39번 문제입니다. 문장 삽입도 순서 배열과 마찬가지로 글의 흐름과 관련된 유형입니다. 그래서 기능어를 유의하여 해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먼저 주어진 문장에서 기능어 유무부터 파악해보면 예술 비평가들과 같은 전문가들의 경우 재료와 기술과 관련된 더 깊은 친숙함이 작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판단에 도달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실상 뽑아서 볼만한 기능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해당 문제의 지문으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기능어의 연결고리들의 흐름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여기 2번 이후 문장에서 this sense, 이 감각이 가리키는 게 바로 1번 문장의 general sense, 일반적 감각임을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1번 문장을 먼저 해석해 보면 필요로 되는 모든 것은 물감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과 이미징 앱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 그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의 일반적 감각이다 입니다. 그러면 이 일반적 감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2번 문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본적 친숙함 뿐만 아니라 물감과 붓에 대한 기본적 친숙함을 다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 감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해석했던 주어진 문장을 떠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 물감과 붓은 주어진 문장에서 재료를 뜻하는 것이고 컴퓨터 사용법 또는 이미징 앱은 바로 기법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부터 드릉드릉해야 합니다. 1번과 2번은 센스를 통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으니 답은 이제 3번에서 5번 사이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럼 3번 이후의 지문을 살펴보면 이것은 뭐뭐 때문이다 라는 this is becaus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because 이전 지문이 결과, because 지문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원인이 뭐냐? 모든 종류의 예술적 재료나 도구가 예술적 창작을 위한 고유한 도전과 행위 유발성을 동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재료나 도구가 이 창작을 위해서 필요로 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술적 재료와 도구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더 깊게 알고 있으면 작품에 대한 판단을 하기 쉬운 결과를 낳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4번에선 해당 비평가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비평가들이 먼저 나와줘야 함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 대한 짤막한 총평과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설은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문제에 대한 해설 또한 필요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